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식인훈련 영등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훈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좀 같이 좀 나눠볼 제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굴절 미교정이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진행하기 전에 우리 시기능에 이 굴절 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기능이라든지 시각기능에 있어서 이 굴절 교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굴절 교정은 고객의 시각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조절에 따른 조절성 폭주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 눈이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 눈이 정확히 안구 정렬을 맞춰서 그렇죠 거기를 주시를 해야겠죠. 그 양안 주시가 정확히 돼야 되고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포커싱이 일어나야 됩니다. 명확한 포커싱이 일어나줘야지 우리가 사물을 정확히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절과 버전스는 함께 작용하는 그런 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를 보거나 또 멀리 볼 때 항상 이 조절과 버전스는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이 이제 가까운 데를 보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는 동시에 조절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먼 것을 볼 때는 동시에 조절 이완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에이스데이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이스데이비가 보통 1디옵터 정도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 4에서 6프리즘 정도 이렇게 눈이 버전스가 일어나요. 눈을 모았다가 벌렸다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는 주로 이제 40cm 정도의 거리를 볼 때는 우리 눈은 10에서 15프리즘 정도 이렇게 폭출을 합니다. 눈을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균형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굴절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에이스데이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근시 같은 경우는 에이스데이비가 좀 낮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원시 같은 경우는 에이스데이비가 좀 높아요. 높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시는 에이스데이비가 낮으면서 좀 외편이도가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스데이비가 높으면서 내편이도가 많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굴절 교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장기간 이러한 이제 에이스데이비의 흐름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센터에 오는 그 대상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 보면은 에이스데이비가 변하는 걸 많이 목격합니다. 에이스데이비가 이제 문제가 있던 것이 이제 정상으로 많이 좀 돌아오고요. 이런 것도 많이 목격하는데 이렇게 이제 굴절 교정을 안 하더라도 에이스데이비의 균형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되느냐? 이것은 좀 살펴보면은 1디옵터의 근시를 만약에 미교정 상태로 그냥 방치를 했다. 그리고 에이스데이비가 6대 1이다.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여기 보는 것처럼 미교정하게 되면은 근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6프리즘만큼 눈의 외편이가 유발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죠? 에이스데이비 1대 1이니까 6프리즘만큼 눈이 덜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안구 정렬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6프리즘만큼 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양성융합 버전스가 이렇게 작용을 하죠. 눈을 이제 모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외편이 같은 경우는 눈을 이제 눈몸의 힘이 강요되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내편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벌림이 강요되는 그런 상태겠죠. 일상에서. 그러면은 이제 6프리즘만큼 눈이 이제 모아지는 게 강요가 되는 상태다. 그럼 조절 반응은 이때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눈이 이제 눈몸이 강요가 되니까 조절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절도 같이 조절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겠죠. 조절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조절이 여기 보는 것처럼 조절 지체라고 하는 레그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절이 좀 과조절되는 거예요. 과조절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에페니도가 증가되고 이제 이게 지속되면은 이제 근거리를 볼 때 눈모음이 이제 떨어져요. 눈모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절 반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절 반응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경우는 조절 이완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제 조절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눈에 이제 안정 피로가 쌓입니다. 시각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시가 진행을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근시가. 예. 그래서 뭐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굴절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이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근시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전적인, 그다음 요인, 영양학적인 요인, 예,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예, 그다음 이제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사람하고의 관계성에서 좀 민감한 사람도 있죠. 이제 이런 사람일수록 근시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실내 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은 근시 유발률이 높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근시의 주요 원인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50년도가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0% 정도가 근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근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현재 그 국내 그 우리 한국에도 근시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죠. 예.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 90% 정도가 근시예요. 예. 그렇게 근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WHO에서 말하는 근시 진행의 원인을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 뭐냐? 첫 번째가 근거리 작업입니다. 근거리. 그러니까 무리한 근거리 작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근거리를 많이 보게 되면은 근시가 유발된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지속적인 실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이제 근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내 생활과 관련된 연구가 최근에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 여기 자료에 보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그 중국에서 그 페이성이라는 데서 10개의 초등학교 거기에 6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들 1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포토스크린이라는 그 오토 리프렉터예요. 그걸 가지고 굴절 검사를 시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시가 얼만큼 바뀌었는지 이것을 6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6년 동안. 굉장히 장기가. 그래서 2015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이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6세부터 13세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6세부터 8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로 그래프는요, 연도가 나와 있죠. 2015년부터 20년까지. 그 다음 이제 세로는 보는 것처럼 그 원시하고 근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는 게 여기 근시, 그 다음에 원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대상자들 어린이들 보면은,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근시의 진행률이 이렇게 그냥 크게 없어요. 일관성 있게 가요. 여기도 비슷하죠? 근데 2020년도에 보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근시율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근시가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봤더니, 그때 그 중국에서 그 격리, 그래서 학교가 이제 폐쇄해가지고 4개월 동안 다 학교를 못 가게끔 집에서만 온라인 학습을 하게끔 그렇게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4개월 기간 동안 지나고 나서 굴절 평가를 해봤더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전년 대비 얼만큼 떨어졌느냐, 2배에서 3배 정도 근시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2배, 3배 정도. 이렇게 많이 이제 근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실내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근시 유발주가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약간 그 나이가 든 그 청소년 아이들보다 6세, 7세, 8세
요때 이제 시각 민감도가 가장 높은 어린아이들 있죠. 요때 아이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요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유병률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는데, 보는 것처럼 그 2015년부터 20년까지 보면은, 자, 이제 이게 유병률이에요. 근시에 대한 유병률인데, 6세 때나 뭐 7세 때는 그 유병률이 이렇게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8세 정도 되면서부터 이렇게 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8세 때는 보면은 약 한 20% 정도, 전체 아동의 2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세 정도 되니까 약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10세 정도 되니까 한 50%. 11세는 60%, 12세는 70%, 13세는 80%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렇게 이제 근시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회색은 요게 중등도 근시고, 요 이제 푸른색은 여기 저도 근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황색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도 근시예요. 그래서 이제 고도 근시를 잘 보면은 12세, 13세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12세, 13세에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시의 유병률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면서 특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시가 이렇게 유발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과적으로는 안경이 두꺼워지죠. 그래서 안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근시가 약간 조금만 있으면은 안경 벗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근시가 중등도 이상이 됐다. 그때는 이제 안경을 벗고는 거의 안 보여요. 너무 불편해서 안경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거기서 이제 고도근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녹내장과 그 다음에 망막박리가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도근시인 분일수록 그 안저질환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실명까지 연결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눈이 고도근시로 가는 건 막아야 된다. 자, 아무래도 이제 중등도 정도까지는 가도 되는데, 고도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근시를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근시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뭐 근시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이건 이제 정상적인 눈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근시가 진행된 눈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른데, 근시가 진행된 눈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망막의 그 후급부, 그쵸? 뒷부분, 황반부가 있는 그런 후급부가 이렇게 뒤로 밀려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뒤로 늘어나는데, 이게 보통 한 약 1mm당 3디옵터 정도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한 2mm 정도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늘어나도요, 근시가 한 6디옵터 정도, 고도근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이 좀 과장됐죠. 과장됐지만 살짝만 뒤로 밀어놔도 우리 눈은 그냥 뭐 중등도 고도근시로 가는 거예요, 눈이. 자, 그러면 이제 왜 생기느냐. 결과적으로는 근업을 하게 되면은, 자, 망막 후면에 있는 초점을 망막으로 당겨야겠죠. 당겨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선모체 근육, 그쵸? 포커싱을 조절하는 이 선모체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선모체 근육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이쪽을 당겨요. 이쪽을 당기면서, 자, 수정체를 조금 더 앞으로 밉니다. 그러면서 전방이 이제 볼록해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거상현이라고 했어요. 망막 거상현, 오라세라트라는데, 여기를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에 있는 뭘로 채워져 있죠? 자, 유리체, 초자체로 채워져 있죠. 젤 모양의. 거기에 압력을 엄청 주는 거예요. 여기 압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안구를 형성하고 있는 공막 있죠. 공막이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공막의 내구성이 떨어지면서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잠깐 근거리 할 때는 괜찮은데, 무리하게 근거리를 계속한다. 막 5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근거리 잡았다. 그리고 여기에 후급부의 압력을 엄청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근업을 오래 하면은 근시가 유발된다. 이거는 확실한 지금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그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근시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로 정말 많은 그러한 그 근거리 업무들이 다들 막 근거리에서 막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성인들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의무교육이 생기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의무교육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근시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시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현대에 일어나는 그런 시각 이상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시는, 일단은 이 근시는, 이게 한번 진행이 되면은 어린이들만 이게 생긴다, 청소년만 생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20세가 넘어가도 근시는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덜트 마이오피아, 성인 근시라 그래요. 성인 근시.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도 30대 때도 근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환경에 노출되면은 근시가 또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근시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케어를 해줄 게 아니라 성인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근시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좀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능적 근시, 그 다음에 구조적 근시, 세 번째가 유전적 근시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근시는 뭐냐? 토니 어코모데이션이라서 긴장성 조절이에요. 그래서 근거리를 많이 보면은 눈에 긴장성 조절이 많이 생기는데 이 긴장성 조절을 다른 말로 우리가 조절 휴지라고 합니다. 조절 휴지는 뭐냐? 먼 창공을 볼 때 조절이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조절 반응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약 80cm 정도를 포커싱을 합니다. 조절이. 그 상태에 조절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 살짝 긴장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TA라 그러는데 이 TA 값이 근거리를 많이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업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니까 조절의 반응이 이게 이완이 안 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방의 압력을 계속 주는 거죠. 눈에 후방의 압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쌓이면은 눈이 어떻게 되느냐? 구조적인 근시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안구의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안구의 크기가. 그래서 이제 조절과 TA 값의 증대로 유리체 압력이 증가되고 나면 국막 후급부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포도막염 중에서 후급부에 나타나는 포도막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포도막염처럼 뒤가 확 늘어나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 근시가 이렇게 심하면은 그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능적 근시 이 부분은 통제가 좀 어느 정도 되죠. 이 부분은 잘 케어를 해주면 다시 근시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근시로 가서 안구 형태가 아예 바뀌어버리면 이때는 근시가 그냥 영구적으로 남아버려요.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쌓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아동들이 커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그럼 그 자녀들이 보는 것처럼 50% 이상의 근시가 생깁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유전적 근시가 또 생기죠. 그럼 이 유전적인 근시가 다시 또 학업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럼 또 이런 환경적인 근시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럼 또 유전적으로 가죠.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악순환. 예. 그래서 이제 근시의 유병률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적인,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눈은요,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생리학적으로 근거리를 하기에 부적합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원거리를 볼 때는 눈에 변화가 안 생기는데 근거리를 무리하게 보면은 눈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우리 눈은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잠깐 이제 근시 진행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근시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이능 이상 중에 CI, 눈모족 부족입니다. 예, 눈모음 부족. 예, 눈모음 부족도 이제 근시 연관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자, 그래서 눈모음 부족 여러분 잘 아시죠? 근거리에서 외편이도가 원거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눈을 더 모으는 힘이 많이 강요되는 상태예요. 그 눈모음 근점이 멀고 에이스 대비가 낮고 그다음 양성 유압 버전스가 낮으면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거리 볼 때 눈모음이 약하다. 그러면은 학습을 잘할 수 있습니까? 집중을 오래 못 하겠죠. 그래서 학습 장애에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유발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차적으로 조절 과다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눈몸 부족하고 조절 과다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그런 시기능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눈몸 부족을 이렇게 케어를 해보면 조절 이완이 안 되는 대상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눈몸 부족은 조절 과다가 많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절 과다가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토닉 어코모데이션, 긴장성 조절을 유발시키면서 기능적인 근시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근시는 약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가성 근시라는 표현을 써요. 가성 근시. 그렇죠? 그래서 가성 근시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근시와 어떤 시기능, 특히 눈몸 부족의 어떤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시를 만약에 방치하면은 얘가 눈몸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시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조절 과다 생기죠. 그 다음에 융합성 눈몸 능력도 떨어져서 강요가 되죠. 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안정 피로가 눈에 이제 안정 피로가 많이 생기죠. 자, 이거하고 눈몸 부족의 증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인 경우도 있어요. 섞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여기 보는 것처럼 근시 진행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증상,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제가 평소에 많이 경험을 했던 부분들을 지금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논문 근거에도 이게 명확하게 있느냐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애매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사례를 하나 좀 보자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16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시가 있는데 수년 동안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제 시력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가 돼서 이제 센터 방문을 했는데 책을 보면 눈이 자꾸 피곤하고 문장 내용 파악하는 게 어렵대요. 불편하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는 것처럼 나한 시력을 측정해 봤더니 오른쪽 0.3, 왼쪽 0.4예요. 근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굴절 도수도 보니까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1.50에 0.50. 이렇게 비슷해요, 좌우가. 1.75 정도. 등가 구면은 1.75 정도의 근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근데 안경 교정을 안 한 거죠. 이렇게 좀 생활을 했고, 그 다음 안구 정렬 상태를 보면은 이제 외편이도가 엉거리보다 한 10% 이상 높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융합성 눈몸도 잘 안 돼요. 떨어지는 상태고. 그 입체시도 보면 약간 떨어지죠. 40초가까지 안 나오고, 그 다음 조절 상태도 보면은 조절 이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는 지금 근시 안경을 안 써가지고 눈몸 부족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식인 훈련하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시력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력이 나한 시력이 0.3에서 0.5, 0.4에서 0.5로 올라갔어요. 두 단계, 한두 단계 정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절 도수를 보면은 평균 등가 구면이 1.75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5로 떨어졌어요. 0.5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구 정렬 상태도 보면은, 외편이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양성 융합 퍼센트도 올라가고, 입체시도 거의 정상 입체시로 향상이 됐고, 조절 이완이 잘 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학습할 때 눈의 피로감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내용 파악이 잘 쉬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초등학생들은 이런 눈 피로감이나 뭐 집중력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못 해요. 근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 사춘기를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 눈 불편한 거 다 알아요. 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좋아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근시를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학생들이 이제 근시를 그냥 놔뒀다.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근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더 잘 보려고 더 가까이 보겠죠? 시각 스트레스가 커져요. 그러면서 눈몸 무작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눈몸 부족이.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읽기 능력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근시가 또 진행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근업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이론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유즈 어뷰즈 이론하고 니어 포인트 스트레스라는 이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뭐냐? 근거리를 볼 때 이건 사용 학대 이론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눈을 많이 사용했을 때 이런 거고요. 니어 포인트 스트레스는 우리 눈이 생리학적으로 근거리를 보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오래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거리를 많이 보면 눈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거리를 볼 때 눈에 변화가 생긴다.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근시화 된다는 거예요. 근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근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보자면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근시를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시기능을 고려해서 굴절 교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눈 더 나빠질까봐 방치하잖아요. 그럼 눈이 더 나빠져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근시 같은 경우 조절 과다가 되지 않도록 굴절 교정을 잘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한 근거리 작업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50분에 10분, 30분에 5분 이렇게 휴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휴식 취할 때도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멀리를 봐야 돼요. 멀리. 창가를 넘어서 멀리 본다든지, 그렇죠. 햇빛을 쬐다든지 밖에 나가야 돼요. 예. 그다음 하루 종일 이제 실내 생활을 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바깥 활동을 자꾸 해줘야 돼요. 산책을 한다든지. 예. 요것만 잘 지켜줘도요. 굉장히 근시 진행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 호주 사람들 있죠. 호주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 수업 때 그 바깥 활동들을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다른 그 아시아권에 있는 아동들보다 호주에 있는 아동들이 근시 진행률이 급격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일상생활에 바깥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시각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거리를 보는데 시각 기능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은 좀 더 근거리를 볼 때 이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실내 생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동들이 좁은 공부방에서 이렇게 생활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넓은 거실 있죠. 햇빛이 들어오는 넓은 거실에서 이렇게 학습 활동을 하게끔 그게 도와주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